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15일 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수가 어느 정도 약간의 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돼주면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미국 지수 선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해 증시의 상승이 좀 돋보였죠. 그와 함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상승이, 지수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기관의 매수세, 양매수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기관의 양매수세 있는데,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그리고 업종 중에는 금융업 쪽이 좀 도드라져 보여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오늘 기술주의 반등이 한 이틀 정도 쉬고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다, 투심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하루였네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지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지수가 좋더라도 섹터 자체가 뭐 약한 섹터를 굳이 거래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지수가 좋아서 거래를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기술주가 좋으니까, 기술주가 수급이 좋으니까 기술주에서 또 수익 기회를 찾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또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지수가 또 안 좋은 대로 또 테마주가 있고 강세 섹터가 있고 또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런 투심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때가 아닌 이상 항상 수익 기회는 있고 수익 섹터는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 나간다면 꾸준히 우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항상 할 수 있고, 수익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 수익 기회는 항상 있는데 이제 자신만의 어떤 고집과 그런 아집에 갇혀서 기회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유연하게 기회를 봐야 되는데 기회를 보지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주식이 좋은지, 어떤 주식이 상승이 기대가 되는지는 제가 항상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뭐 갈구하고자 하는 사람만,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만, 제가 아무리 정리를 또 해드려도 또 결국에 본인이 활용 안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인생보다,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생보다 더 정직한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욕심을 부리고 한방 심리를 노리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결국에 끝이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잘 살아남고 오랫동안 꾸준히 잘 해나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조절하고 비중 조절하고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주식 투자 신경 써서 하고,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지금 그렇고,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맞춰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움직인 섹터들 그리고 뭐 주요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하면서 섹터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시는 이제 아주 노골적인 뉴스, 남북철도에서 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노골적인 뉴스 때문에 점상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뭐 뉴스 자체가 워낙 노골적이고 의도가 다분해 보였기 때문에 점상으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그리고 유신이 이런 식으로 철도주로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유신으로 철도주 수급이 다 몰려버리는 경우와, 그리고 철도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근데 뭐 장중에 철도주의 움직임을 보면은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을 더 강하게 보여줬고요. 지금 철도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굉장히 이슈가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철도주의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조금의 이슈라도 나온다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 보냈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대북주 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철도주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거 하나만 뜨면은 제대로 급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특별한 모습,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겠고, 사실 거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상을 띄워버리면 기술적인 유형이나 패턴을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거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동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유신, 사실 사기도 어렵죠. 이런 식으로 점상 돼버리면 묶여버리기 때문에 사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유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내화는 지금 광물자원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추가적인 대장주답게 추가적인 움직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기회를 주면은 거래를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관심은 가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국내화도 관심주로 넣어두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추격해서 무리하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대북주에 대한 광물자원주에 대한 투심을 관찰하는 의미로다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특이한 게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을 이제 고문으로, 나노스 고문으로 영입해서 뭐 대북 관련해 가지고 뭐 사업 역량을 강하겠다, 뭐 약간 아난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아난티 같은 제2의 아난티 느낌으로다가 지금 공시를 냈는데, 뉴스가 났는데, 지금 뭐 움직임 자체는 뭐 굉장히 강한 반응성이 나온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움직임은 있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관련해서 아주 강세를 보여준 그런 모습은 요 정도이겠고요. 장중에 뭐 경농이나 어떤 대유나 이런 농업주라던가, 혹은 뭐 포스코엠텍이나 뭐 티플렉스 이런 광물자원주들도 이제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고, 어쨌든 대북주는 좀 쉬거나 차익 실현을 들어올 수는 있어도 지금 딱히 약세로 돌아설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북미 협상도 이제 협상 중이고, 중간에 악재가 나오거나 혹은 좀 협상이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나오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좀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술주 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좀 힘스가 조금 움직임이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적고 평소 체결이 잘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체결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겠습니다. 뭐 거래 자체가 본인이 거래하는 금액이 아주 작으면 뭐 좀 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그 차트, 분봉상의 차트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훅 올렸다 빼고 혹은 훅 내렸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뭐 목표가는 뭐 좋죠. 높이 팔고 그냥 빠지면 상관없는데, 손절 같은 걸 할 때 그냥 쑥 빠지고 페이크만 주고 다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작고 거래 체결이 잘 안 되는 주식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많은 게 더 예측도 확실하고 어떤 기술적인 법칙, 움직이는 원리 원칙을 더 잘 지켜줍니다.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그래서 어쨌든 근데 거래 대금이 적은 건 단점이지만 아주 상징적으로다가 강한 흐름과 반응성을 보여줬고요. 뭐 11월 달에도 그렇고 뭐 7월에도 그렇고 기술주가 반응을 해줄 때 반응성을 좋게 가져가 주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OLED, 뭐 폴더블, 지금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이유가 나오는데, 어쨌든 OLED, OLED 관련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또 엮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힘스도 관심주로 일단 넣어두고요. 그리고 YIK 같은 경우도 이미 이틀 전부터 강하게 반응성을 보여줬고 추천주로도 거래를 하고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더 터져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술주 강세를 조금 더 이어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인 폭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두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평소 거래 체결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관계의 어떤 수급이 우호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둘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게 역시나 이제 OLED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얘기 나온 이제 파인테크닉스, OLED가 아니라 이제 폴더블 폰, 말을 잘못했네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랑 동진세미캠도 이제 반도체 주식으로 유명한데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폴더블 폰이랑 연관을 시키자면 굉장히 연관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시장 자체가 기술주 반등 분위기다 보니까 뭐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업종,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다 같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사업 영역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좀 투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주들은 상승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던가 5G라던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기술주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에 있는 게 뭐 핵심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반응이 오는 게 반도체주랑 그리고 폴더블 폰이랑 어떻게든 관련시켜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그런 의미, 시장 상황, 투심적인 의미가 강한데 거기다가 이제 상승을 해주면은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폴더블 폰 명분이라던가 혹은 뭐 반도체 저평가 명분이라던가 그렇게 명분이 붙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반등세가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뭐 사실 주식이 올라가려면 강한 추세나 강한 힘이 있으면 호재에 잘 반응하고 악재에는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약세고 하향 추세에 있을 때는 악재에는 잘 반응하는데 호재에 잘 반응을 안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이슈, 그리고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보통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뭐 호재도 생기고 명분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관련해서 또 언급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일반 원리 원칙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고가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뭐 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모습, 그리고 기관계의 수급이 11월부터 좀 우호적이었던 모습과 함께 지금 어느 정도 조정과 횡보를 거치고 신고가에 안착하는, 종가까지 신고가로 끝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알령 이제 완화 기대감, 해소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떤 중국 관련주, 뭐 본느라던가 뭐 큐브엔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큐브엔터, 그리고 뭐 세화 PNC 등등 이제 중국 관련주들 혹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혹은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나 주식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설날에 이제 중국에서는 춘절이죠. 춘절 전에 이제 화장품주나 중국 관련주가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또 주가를 움직여주는, 업종을 자극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세화 PNC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터져주는 그런 움직임 있었고요. 그리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정배열 추세로 지금 신고가 뚫었네요. 그래서 큐브 엔터 관심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식들 뭐 패스하도록 하고 뭐 몇 가지 패스하고 지금 관심주로 볼 만한 게 한국 패키지, 뭐 집단적 수급이나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좀 괜찮은 계단식 상승의 분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국 패키지도 관심주로 두도록 하고요. 뭐 급격한 추격 매수나 그렇게 뭐 무리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 일단 관심주로 넣고 관찰하면서 모든 관심주나 뭐 좋은 주식들은 관찰을 하면서 좋은 타점이 되면 추천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 추천주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한국 패키지 관심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캠, 유니캠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증가가 굉장히 돋보이고요. 실적 증가가 돋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과 외인기관 수급적인 측면과 어떤 기술적으로 이평선 수렴에 따라서 조정 받아주다가 이평선 수렴에 따라서 거래량 좀 터지면서 살짝 오른 모습, 장대 양봉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뭐 아쉬운 측면은 거래 대금이 적다는 점, 그건 아쉬운데 뭐 실적 증가, 지금 재무제표상의 실적 증가, 뭐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 뭐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피혁 가공업체인데, 유니캠이 이제 피혁 가공업체인데 그 미국산 소가죽 그런 원료 원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지금 원래 모든 이제 뭘 받아서 떼서 원재료를 받아서 이제 완성품을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산 소가죽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래서 유니캠이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있는데, 뭐 그런 것만 작용한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적 증가도 실적 증가세도 뚜렷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익 증가세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캠 일단 관심주로 두고요. 단점은 이제 체결이 거래 대금이 좀 적다, 체결이 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은 아쉬운 측면이 되겠습니다. 12월에도 이제 관심주로 12월 11일에 관심주로 편입을 했었던 인토로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모습, 그러니까 기간 어떤 수급이 좋은 모습, 그러니까 뭐 이익이라던가 이익 성장성,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때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관심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또 추가적인 움직임,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우상향해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지인데, 좀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아직도 역배열 상태가 심하죠. 그래서 역배열 상태가 심하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악성 매물 눌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주로는 넣겠습니다. 관심주로는 넣어보도록 하고요. 향후 움직임 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들은 뭐 강력하게 느껴지는 관심주들은 별로 없네요. 근데 뭐 부분별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애들 위주로 관심주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어떤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추천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시황이라던가 뭐 종목 선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카페에도 좋은 정보, 이슈 정리, 뭐 주식 정보 계속적으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카톡방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열심히 해서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느니 뭐라도 하면은 이제 도움이 되기 마련인데, 주저주저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 계속 주저주저하고만 있고 고민만 하고 있고 어떡하지 라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와서
혹은 뭐 카페 활동도 뭐 카페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평소에 짚어드리는 시황들 예, 잘 활용하셔서 스스로에게 도움되게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때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저야 뭐 항상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 사람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도와드리고 발전을 시켜드릴 수 있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대박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기술, 그 기술은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박은 한순간이지만 꾸준한 기술은 평생이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